네, 고발장을 또 제출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4.15 총선 출구조사 관련해서 KBS, MBC, SBS, 한국리서치, 그리고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담당 직원들을 업무 방해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고발 진술을 하면서 이제 또 이근영 민주전략연구원 기획실장이었던 이근영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번 4.1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출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극심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괴리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출구조사가 없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출구조사가 있는 상황에서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심각한 괴리를 반영하는 게 사실상 어렵죠.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 자체로 심각하게 문제라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예측 조사만 했었죠. 그 예측 조사라는 것이 상당히 수상합니다. 결국 이번 강서구청장도 통계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에 심각한 괴리가 있었는데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결국에는 그거는 조작된 수라는 것이죠. 네. 이제 강서구청장 부분은 제가 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조금씩 구체화되면 고발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오늘은 이제 4.15 총선인데요. 예, 180석. 예, 유시민이 마쳤습니다. 163석의 지역구를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을 정확하게 했고 그걸 또 맞춰버렸네.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 이번 강서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시민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예, 이준석이라는 인간입니다. 예, 그 무고죄로 혐의로 이제 성상납 관련 무고죄로 해요.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되고 있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준석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한 17.8월 정도 되는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놀라울 만큼 정확한 예측일까요? 네,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데는 저는 이 조작을 하는 사람들, 이 부정선거 범죄자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그 시점에서도 그 당대표 선거가 잘 아시다시피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예, 방송이니까 조작 의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이준석이죠. 이 카르텔은 단지 선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도 있고요.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에도 있습니다. 거대한 카르텔이 돼서 부정선거의 수사도 막았고 재판도 막았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사전과 당일의 편차가 큰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출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심지어 출구 조사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처럼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오늘 수척특위 6호 고발 사건입니다. 예, 4.15 총선 출구 조사 결과
관련 MBC, SBS, KBS, 그리고 한국 리서치, 입소스 코리아,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담당 직원들을 업무 방해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2020년 4월 15일 방송 3사는 공동 예측 출구 조사 결과에서 당일 투표를 마친 42만 5천 명으로부터 얻은 결과치를 토대로 KBS는 민주당 155석에서 178석, 통합당 107에서 130석, MBC는 민주당 153에서 170석, 통합당 116에서 133석, SBS는 민주당 154에서 177석, 통합당 107에서 131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실제 당일 투표를 기준으로 하여 민주당은 50.69%, 미래통합당은 49.31%로 양당 간 격차는 불과 1.38%밖에 되지 않고 실제 의석수에서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124석대, 더불어민주당 123석으로 미래통합당이 더 많이 득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15일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을 보면 2020년 4.15 총선은 정확한 투표 결과값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결과가 현격하게 갈렸습니다. 당일 투표가 있는 당일에는 투표를 마치고 출구로 나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가를 조사해서 통계를 내 활용하는 출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내법상 아직 사전투표에서는 출구 조사를 할 수 없고 당일 투표에서만 출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출구 조사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출구 조사, 사전투표나 당일 투표나 똑같은 모집단의 경우를 하기 때문에 당일 투표의 출구 조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사전투표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 조사 결과에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전투표자들의 득표를 예측하였으며 이는 부정선거로 판명된 4.15 총선에서 사용된 사전투표 보정값,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략기획실장인 이근영 페이스북에 공개한 수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적용된 부정선거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조작의 결과값을 적용하여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였습니다. 방송 3사와 여론조사 기관의 담당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제21대 총선 출구조사 사안에 대해서 여당이 압승할 것을 알고 조작값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출구조사를 하였거나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도 본인들이 정해놓은 결과값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로써 방송 3사와 여론조사 기관 출구 담당자들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올바른 표본을 추출하여 왜곡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는데 방송 3사와 여론조사 기관은 편향된 피조사자들 상대로 이루어진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나 이미 조작된 값을 발표함으로써 방송 3사 및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나아가 방송 3사 출구조사 담당자들은 출구조사 결과값을 조작값으로 발표할 의도를 가지고도 마치 출구조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방송사를 기망하여 출구조사 명목으로 불상 금액의 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방송 3사를 기망하여 출구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부정선거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는 방송 3사와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를 위해 출구조사 결과값을 조작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부정선거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원래 중앙지검 가려고 하다가 오늘은 대검찰청으로 왔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질 사건이었죠. 그 시점이 언제부터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확연하게 띄게 된 건 4월 15일 이후인데요. 2020년 4월 15일 이후인데 그때 이 엄청난 일들을 꾸민 자들이
금단, 비밀 속에, 베일 속에 있던 그 어마어마한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민경욱 대표님도 그렇고 끄집어낸 거죠. 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베테랑 기자 민경욱, 예. 그리고 대한민국 그 최고의 검사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황교안, 예. 그리고 아직 최고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많은 사실관계를 잘 찾아내는 변호사 박주현, 그리고 수많은 애국 정신을 가진 변호사님들, 예.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윤용림 변호사님, 권호영 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씩 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그 뭐 장영호 대표님이나 또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의병님도 비롯해서요, 여러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우리 일이죠. 네.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국정원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정원 그 보도 점검 자료가 나온 이후에 바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0억 사건인데요. 뭐 지금 직무유기나 배임으로 자유대한 호국당과 신전대협이 고발하기도 한 사건인데요. 그게 본인 확인기의 문제였습니다. 본인 확인기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전 투표를 거칠 때 그 5개의 전자장비, 전산장비인데 그 전산장비의 오류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그걸 계속 유지를 했던 이유가 바로 부정선거 때문이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엄청난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이유, 그 확인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국정원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주권을 누리란 이 범죄자 무리들을 엄단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지금 오늘 6호 고발을 했는데요. 이제 뭐 다음 주에도 뭐 계속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강서구청장도 정리가 되는 대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다가 틈나는 대로 고발을 해 주시면 이제 검찰이 선관위를 덮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검찰에서도 선관위는 성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용 비리로 선관위의 성역이 무너졌습니다. 압수수색,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그 박찬진이나 송범석이나 선관위 최고위직을 경험했던 자들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되게 된 거죠. 예. 그 성역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그들이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들 중에 내부 고발자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잠깐 제가 어젠가 그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파주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파주경찰서 수사관도 종래라면 대법원의 그 파주 판결 보면 뭐 21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법관들이 그것도 기피를 하고 그냥 기각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종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국정원이 이 선관위의 각종 비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파주 경찰서 수사관이 갑자기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정보 기록 전산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 그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법령과 규칙을 살펴봤는데요. 거기 중앙선거관리위원 규칙에 보면 이게 선거 소송이 끝난 이후에 삭제나
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임기중 보관인데, 근데 그 전산 삭제가 아마 절차를 위반을 했겠죠. 뭐 그런 부분도 저는 있지만, 이들이 7월 19일부터 보안 점검을 받았는데요. 기각을 서둘렀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 보안 점검상에 많은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대법원을 압박을 해서 기각을 일으켰고, 이따 선관위 보면 보도자료도 나와 있어요. 126건에 대한 종결 나와 있는데, 그런 맥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돌아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 서로 역할을 롤을 나누어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놈들을 차단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 하나씩 다시 까발려 가지고 이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이놈들 정말 사형시킬 정도로 네, 한동훈 장관이 서울구치소 사형 집행장 좀 뭐 손보라고 했던데, 그것과 연관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또 뵐게요.